자, 풀이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좀 보니까 6번 틀리는 친구들이랑 8번 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6번 틀린 친구들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답이 공통된 걸 보니 이 표현을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아. 자, 일단 달평씨의 두 번째 죽음이라는 제목이고요. 소설에서는 인물사건 배경이면 끝나는 거야. 왜? 특히나 현대소설은 배경이 곧 주제예요. 만약에 현대소설인데 일제강점기가 배경이잖아. 그럼 일제강점기 하층민에 비참한 삶, 그게 주제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1970년대 산업화가 배경이야? 그럼 산업화 속에서 사람들의 삶이 주제가 되는 거거든. 자, 일단 달평씨와 아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달평씨는 어떤 사람이었어 원래? 나름대로 자기 나름 선행을 베풀었지. 왼손이 하는 걸 뭐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뭐 되게 부자는 아니지만 성실하게 그냥 열심히 살아가던 소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니? 자신의 선행이 알려져서 유명해지니까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지. 그러면서 왜 이 달평씨가 두 번이나 죽게 되는 거냐면 실제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첫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야?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자아를 상실해가는 과정이야, 얘들아. 자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이 뭔지는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달평씨가 아무리 이상한 짓거리를 해도 딱히 뭘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달평씨가 하는 말에 순종적이고 특별히 두드러지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달평씨가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그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큼은 분연하게 일어나서 분노를 표출하고 달평씨가 더 이상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붙잡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자, 이 작품의 배경은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하지만 또한 타인에게 굉장히 무관심한 세태지. 뭐 누가 죽었다든지 누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우하고 덜려갔다가 금방 관심이 식어버리잖아. 그리고 자극적인 정보를 계속 추구하는 현대사회 혹은 대중문화 사회다. 그럼 주제는 뭐겠어요?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리고 타인에게 무관심한 세태를 뭐 하는 게 주제겠어? 비판하는 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면 몇 군데만 발췌해서 읽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죽음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4쪽 오른쪽 라인, 그러나부터. 아, 얘들아, 근데 사실 나는 지금 앞부분 줄거리랑 이런 거 안 보고 넘어가잖아. 근데 소설에서는 앞부분 줄거리, 중략 부분 줄거리가 너무 중요해. 알겠지?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너희는 꼭 읽어라. 자, 그러나 달평씨의 부인은 더 대답하지 않고 신문을 보고 부쩍 늘어난 얼굴이 험악한 사람들의 식당 방문을 막기 위해 일어서고 있었을 뿐이었다. 어떻게든 달평씨의 그러한 폭탄 선언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다시 달평씨를 입에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폭탄 선언이 뭐야? 첫 번째 죽음. 자신이 뭐라고 거짓말해요? 엄청나게 흉악한 범죄자다. 사실 나 이 범죄 사실 숨기고 싶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죄책감 때문에 선행을 베풀었다. 이런 거짓을 폭로를 하죠. 자, 다시 달평씨를 입에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찾아와서 손을 벌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만든 무슨 친선단체 회장직 감투가 여지없이 달평씨에게 씌워지기도 했다. 야, 회장직 맡았을 때 달평씨 기분이 어땠겠어? 좋아, 안 좋아? 좋지. 왜? 관심을 받았잖아. 얘 완전 관종인 거야 지금. 관심병자처럼 계속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언론에 자기가 막 나가고 싶은 거야. 자, 그러다가 한 칸 밑 바로. 그러나 밑줄 쳐봐. 날샌 원수 없고 밤지난 은혜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너무나 쉽게 잊었다. 밑줄. 자, 쌤이 여기다 밑줄을 왜 하나 하면 서술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서술자의 시점이 크게 4가지가 있잖아. 맞지? 뭐뭐 있지? 일단 등장인물이야. 나는 이러고 나라는 등장인물로 나와. 그럼 몇 인칭이야?
1인칭이야. 1인칭 중에서 나가 주인공이면 주인공 시점. 나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관찰을 하면서 저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려주는 거면 무슨 시점? 관찰자 시점. 그치? 둘 중에 뭐가 좀 더 상상의 여지가 많을까요? 관찰자 시점이 좀 더 상상의 여지가 많죠. 왜냐하면 주인공의 내면은 알 수가 없으니까. 맞지? 그렇다고 해서 관찰자의 내면은 우리가 몰라 알아. 관찰자의 내면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인공의 내면은 알 수 없어서 상상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나라는 인물이 아예 없어요. 등장인물로 아예 등장하지 않고 작품 밖에 있습니다. 서술자가. 그건 몇 인칭이라고 해요? 3인칭이라고 합니다. 3인칭 중에서 관찰하면서 인물의 내면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인물의 행동을 기술해주는 것, 묘사해주는 것, 그것을 무슨 시점이라고 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고요. 거의 신적 존재라서 내가 여기서 다연이 마음, 유나 마음, 뭐 시은이 마음, 은서 마음을 다 알아. 다 표현해. 그건 무슨 시점이라고 불러?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우리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 분명히 서술자가 아예 등장인물이 아니라서 작품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안에 갑자기 서술자가 개입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자, 그 시점에 서술자가 개입하는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 논평을 하는 거야. 은서가 슬퍼서 울었다. 난 그냥 그것만 해야 되거든? 근데 갑자기 은서가 어찌나 불쌍하던지. 갑자기 내가 불쌍하다고 쟤를 평가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개입해버렸네? 그치? 얼마나 슬픈지 하늘도 우는 것 같더라? 지가 막 평가하지. 그 다음 인물을 조롱해. 저 두꺼비같이 생긴 놈은 어찌나 얄미운지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잖아. 한데 그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 소설에서는 또 뭐라고도 부르냐. 같은 명칭입니다. 판소리 사설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판소리가 옛날에 말로 전달을 많이 했었잖아. 그래서 앞에서 그 시연해주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 춘향이가 얼마나 불쌍하던지 뭐 이렇게 막 개입을 하기도 했었거든. 그래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소설에서 방금 내가 밑줄 쳐진 이 부분이 있죠. 날샌 원수 없고 밤지나는 애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 마음 빨리 들어가 야속해 뭐 이러면서 자기 나름의 주관적 개입을 한 거거든. 그래서 얘는 개입이 있습니다. 서술자의 개입이. 자, 그러면 아마 답이 좀 달라지는 친구들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5쪽을 보세요. 2번 문단부터 두 번째 문단. 자식들이 혹시 문단이 뭔지 몰라요? 안에 들여쓰기 한 게 문단이에요. 자식들이 내쏟는 그 공박에 속수무책으로 멍청이 듣고만 있던 달평씨가 벌떡 일어나서 종업원들도 다 있는 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한 것이 바로 그때였다. 그것은 정말 대형 폭탄이었다. 어쩌면 달평씨가 가진 마지막 카드였다. 자, 칠판. 달평씨의 두 번째 죽음도 이 폭탄 선언 때문에 생기는데 어떤 내용이야? 자식들이 다 뭐 한 거야? 친자식이 아니고 다 입양했다. 완전 개소리를 막 시전하죠. 하지만 우리 부인은 임신한 척 했었죠. 첫째는 어디서 주워오고 막 셋을 다 주워왔대. 자, 그러자 마지막 문단. 가속으로 무너져 내려 더 어찌할 길 없는 남편의 그 두 번째 죽음의 순간에 이처럼 거연히 부르짖고 일어선 그녀의 외침, 그 부인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달평씨를 다시 한번 살려낼 오직 한 가닥의 빛이었다. 자, 아내가 분노를 표출하는 모양새를 어디에 비유했어요? 빛과 같은 행동이었다. 빛이었다 라고 비유했네요. 자, 남편을 막기 위한 아내의 노력하는 모습까지가 이 장면에 발췌되어 있었던 전상국의 달평씨 두 번째 죽음입니다. 자, 그럼 답을 한번 불러볼게요. 6번에 1, 5, 3, 5. 다 맞은 사람. 잘했어요. 하나 틀린 사람은 몇 번 틀렸어요? 몇 번? 6번? 7번? 뭘 틀린 거니? 7?
하나씩 틀린 사람들 손 들어봐. 몇 번 틀렸어? 8번? 8번? 6번? 너 6번 5번으로 했지? 2번?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묘사한다. 저기 빛도 묘사잖아. 비유된 거잖아. 그치? 그리고 뭐 1번에 보면 공간적 배경이 두드러지지도 않고 그냥 식당에서 말하는 장면 정도. 그게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지도 않지 전혀. 그 다음에 8번 틀린 친구들 몇 번으로 해서 틀렸어요? 4번으로 해서 틀렸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라는 말이 생각 안 나요? 하는 걸 보니까 선행을 베풀 때 옛날처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뭐 하는 거야?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자기 과시. 자기가 관심 받고 싶어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4번 같은 유추는 가능하죠. 근데 3번 보면 친선단체 회장직 감투를 거부하지 않은 것은 불우한 사람들까지 속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관심 받고 싶은 거야. 사람들에게. 자신이 두드러져 보이고 싶은 거야. 그쵸? 또 다른 질문. 엄수요. 잠시만. 자, 그러면 뒤에 문학 세트를 조금 더 나가긴 할 건데